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엄청난 시장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왔는데 보통 연휴 다음 장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루에 다 소화시켜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이 무색하게 오늘 시장에서는 엄청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반도체와 로봇 쪽에 좀 더 집중되네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네요. 연휴 전에도 반도체가 이렇게 갔는데 연휴 후에는 더 불을 내뿜으면서 지수 신고가로 올려놓았습니다. 3,600선 터치가 오늘 또 나온 시장, 현재 구간에서는 잠시 하회하는데 계속된 기회 노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견부터 시작해서요. 로봇, 네카오까지 오늘도 두루두루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열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두 분 모두 긍정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희는 머리를 써야 할 것 같네요. 첫 번째 쟁점 반도체로 열어서요. 오 팀장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자, 슈퍼사이클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면 물려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들어가야 한다. 아직도 없다면 네. 이런 관점인지 아니면 우리가 빛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둠 또한 있습니다. 셧다운 우려라든지 AI 거품론. 사실 이런 게 또 시장에서 들이닥치면 또 음봉을 나올 수도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시선, 전략 관점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한마디로는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연휴에 있었던 이슈가 워낙에 강했죠. 네, 오픈 AI와 AMD 관련된 이슈가 AMD를 급등시키고 오늘의 반도체 랠리를 촉발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이슈라든지 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는데 일단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점 그리고 디램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슈가 계속되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에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계시다. 그럼 뭐 보유할 수 있겠죠. 네. 신고가를 치는 구간이니까. 근데 없다. 그럼 이런 종목을 지금 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펀더멘털적으로 혹은 뭐 PER적으로 부담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네. 그건 아니에요. 글로벌 반도체 대비 싼 거는 맞습니다. 근데 기술적 부담이라는 게 있죠. 이런 대형주가 쉬지 않고 갭 상승을 2번이나 때렸다라는 것은 갭을 메우기 위한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 조정 나와도 뭐 눈 하나 깜짝할 거 없죠. 하지만 신규로 들어가는데 5% 조정 나온다? 가슴이 덜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어가긴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반도체 순환매상 다음 타자를 계속해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반도체 1위 지위를 가진 업체들의 입지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 TSMC의 지위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나온 이슈가 오픈 AI와 이제 AMD의 관계가 밀접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AMD는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확대되면 어쨌든 엔비디아의 지위가 좀 약해지는 것이고 HBM4 시장에서는 일단 하이닉스가 또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약진이 절대 이제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HBM4부터는 개별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무조건 표준화로 찍어내서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별로 요구하는 HBM의 사양이 약간씩 다를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의 설계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자체적인 설계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공통분모는 뭐다? 설계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설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소외받았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개별 설계의 중요성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에이징랜드, 이게 이제 네. TSMC 파트너이자 AI와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업체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목받지 못했었던 설계 부분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 이제 비디오 시스템 반도체 IP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자율주행 딥러닝 관련돼서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이외에 이제 설계에 가진 업체들이 조금씩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종목군은 거의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를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도체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실 지금 대형주가 워낙 우리를
꼬시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유혹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밸류를 논한다라기보다는 기술적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칩셋 미디어나 아니면 에이징랜드 쪽 언급 주셨고, 칩셋 미디어는 이전에 저희 8월 8일 탑픽으로 주신 바도 있습니다. 여전히 흐름은 좋게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전에 또 주셨던 종목이 유니셈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추세가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추세 이탈은 없어 보이거든요. 꾸준히 홀딩인가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전에 그 일부 물량 정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량을 이제 전체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미 비중을 줄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전고점 12,500원에서 12,000원 사이까지는 한번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 조정이 나와도 눌림 후 재반등을 기다리시면서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계륵이죠. 음봉의 사자라는 말이 있는데 음봉을 줄까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음봉을 주면 이미 우리가 못 살 수밖에 없는 저 위에서 음봉을 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준 대표님,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밸류가 오히려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견까지 있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쉬지 않고 상승 탄력이 나와서 저도 그렇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반도체 관련된 랠리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연휴 지나고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대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좀 그 불씨가 꺼질만 하면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불씨를 꺼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탈 수 있게 그런 재료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14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그로 인한 기대감, 지금 영업이익이 10조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기대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에이펙에 또 젠슨항 CEO가 방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픈 AI CEO가 방한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선물을 던져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지금 메모리 칩을 달라라고 이야기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선물을 받았고, 지금 관련돼서 또 젠슨항 CEO가 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반도체 섹터보다 더욱더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AI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반도체 랠리가 가장 좀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원전이라든지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기반에는 AI라는 그 키워드를 다 가지고서 상승 탄력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건 AI 쪽, 하드웨어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 시세 흐름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이게 세론으로 또 작용을 할지 아니면 기회를 줄지, 이대로 뭐 추세가 당장 조금은 좀 크게 뭐 갑자기 갭을 메우느라고 좀 많이 밀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로 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막판까지 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환율 부담감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반도체를 담아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지금 랠리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더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한번 보유 관점 유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환율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잡아먹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통하고 있다로 언급을 주셨네요. 이전부터 반도체 종목에 있어서 저희에게 많이 언급 주셨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친한 쪽도 있고, 뭐 워낙 최근에 반도체 하면 테크윙이 또 날개를 달아가지고요. 이오테크닉스까지 같이 연결해서 저희는 좀 궁금합니다. 이 종목들은 그렇다면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끊어가야 할지도 싶네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엔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 것 같아요. 물론 2024년 상승세가 나왔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둘 다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7만 원 이상의 가격 라인을 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지만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즐기실 부분이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만약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1선까지 눌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 가격대는 한 5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오면 오히려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에 금요일인데 또 급하게 네. 매수를 하셨다가 또 우리가 주말도 있고 또 당장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이 오면 그때를 한번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거.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2024년 시세가 나왔을 때는 28만 원까지 또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AMD와 오픈 AI 협력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또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수혜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여력 한번 즐겨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오테크닉스도 21선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가격대는 22만 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 매수세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게 될 순간은 아마 엄청난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해 쟁점과 그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지붕 세 가족입니다. AI 가족이라면 반도체 한 가족 받고 이제 원전 전력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은 여전히 긍정입니다. 사실 오늘 원전주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여러분 검색 1위 만들고 계시네요. 지금 장중에 고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71,500원짜리 두산에너빌리티 나타납니다. 10% 오르는 날이에요. 보성파워텍 같이 가고요. 우리기술, BHI 따라갑니다. 대장이 움직이니까 이제 원전주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아침부터. 같이 좀 따라가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결국엔 반도체 갈 때 같이 서브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빅테크가 대규모의 투자를 생각보다 장기화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AI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폭발한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뭘로 공급할 것이냐.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전, 신재생 요거 말고는 크게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포트에 한 종목씩은 편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하면 이제 SOFC, 네. 요것도 이제 친환경이니까 친환경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반도체 영향에 오늘 에너지, 원전 그리고 SOFC도 괜찮아요. 오늘 네. 퓨얼셀 관련주들 대부분 강세인데 신재생은 안 움직이잖아요. 요럴 때 또 매수를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신재생. 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도 증대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목받는 종목보다는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 중에서 그 궤를 같이 하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원전과 전력 중에서는 원전이 투자 매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이고 지금 국내에서는 정책상 원전에 힘이 안 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외됐었던 게 아니냐 싶은데 네, 글로벌적으로 원전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자라는 거고요.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와 기업 전력 구매 계약 체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계약도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있잖아요. 예. 그 에너지를 미리 사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은 지어지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뭐 10년, 15년 이렇게 걸리면. 근데 미래 에너지 수요는 분명하니까 그럼 이런 미래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의 원전을 미리 사려는 이런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물산이 그 GE와 히타치 그리고 SMR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SMR의 상용화 시기는 지금 빠르면 5년, 길면 1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관들이 많지만 SMR이 기존의 대형 원전 대비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뭐 공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훨씬 더 강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SMR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전고점이긴 한데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깨끗한 양봉이고 거래량까지 동반하고 있어서 고점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뭐 75,000원, 8만 원 이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전주 중에 사실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한전기술인데 한전기술이 계속 쉬었다가 오늘 20일 이평선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신규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 그리고 원전 설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신규 매수 가능. 일단 95,000원, 10만 원 요 단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한 종목 더 체크해 보면 그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그 폐기물 분석과 그 방사선 안전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요즘에 안 나오는 모멘텀이 원전 해체다.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근데 원전 해체 기사 검색해 보시면 요즘에 또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이 성장할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별주 중에서는 거의 대장격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권이 한 3,000원, 한 3,200원, 300원대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잘 되고 있어서 여기서 수급만 가볍게 붙어주면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개별주로 원전주를 보실 분들은 뭐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한전 기술과도 차트 모양은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조용해졌다가 이제 한 번만 모멘텀 나오면 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노려보자. 한전 기술과 오르비텍 언급 주셨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사에서도 이제 내러티브가 숫자로 찍힐 때다라고 하면서 그 버프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완전히 돌파역 확인이 되는데 G2파워도 사실 저희에게 언급을 주셨단 말이죠. 네. 이 종목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가 그러면 또 가능한 자리인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4% 상승이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고 데이터 센터형 이제 수배 전방 공급 확대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애침 냉각 ESS 기술 상용화됐을 때 수혜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수배 전반을 공급하는데 그 원전 배전반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도 또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시해드릴 때 목표가를 1,3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그러니까 올해 한 7월 고점을 드렸는데 뭐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편안하게 보유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원전주 이렇게 섹터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젠 대표님께서도 우리 원전 보려면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중심으로 보자 언급 주셨고 같은 날 BHI를 또 언급 주셨단 말이죠.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네요. 네, 일단 원전주는 그동안 좀 쉬어갔던 네. 부분이 있고 사실 AI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을 채택하는 속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과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 21선이 좀 갇혀 있으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약간은 횡보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원전주 다 같이 움직이면서 네. 결국 추세 자체를 좀 턴을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방은 충분히 덜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를 네.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또 원전주는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있어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BHI도 수주 잔고가 탄탄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BHI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그리고 성장의 기대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매력적인 구간 여전히 좀 지속된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포트상 원전주 하나는 있어 봄직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시죠? 근데 로봇이 두 분 모두 긍정이라서요. 일단 오늘 아침에 클로버시 가는 걸 보고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가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로보티즈가 또 후발로서 이렇게까지 또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로봇은 하반기 계속 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워낙 많은 로봇 종목주들을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로보티즈도 주셔가지고요. 지금 방향은요? 네, 방향은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AI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피지컬 AI 그리고 네. 우리가 결국엔 이제 AI와 로봇이 만나는 그 흐름들이 결국 종착지인 거잖아요. 그 흐름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더욱더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주요 부품 및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특별히 더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AI 관련된 이제 로봇 시대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대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도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도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I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는 시장이 이 시기가 먼 미래가 아닌 목전에 좀 앞두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속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도 상승세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대기업 지금 LG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지금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이 또 4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나라인데 이와 관련돼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4.5일제 근무라든지 이런 또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로봇에 대한 도입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실적이 좀 아쉬운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이제는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로봇주에 대한 시선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AI 시장과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시세는 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연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본다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언급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사실상 대장이었고 이후에 휴림 로봇까지 언급 주셨는데 오늘 다시 가거든요. 그럼 다 같이 일단 간단하게 홀딩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로보티즈는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18% 정도 급등이 나오는데 가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네. 로보티즈는 또 실적까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로봇 손이나 이쪽, 로봇 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정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 종목 모두 아직까지는 보유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탑픽으로 로봇주 또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큐렉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 팀장님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네. 주요 포인트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수술 로봇 시장의 이제 성장 가능성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수의 수술 데이터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는 또 AI 시대 데이터가 강점이잖아요. 가장 많은 수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로봇주가 갈 때 소외가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큐렉소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로봇주가 그만큼 시장을 또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로봇주가 뭐가 있을까 시장이 찾다가 이렇게 큐렉소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2번 정도 양봉이었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보다 부담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중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도 동반되고 있기 네.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를 10,000원으로 드렸는데 이게 터치하고 살짝 내려왔네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뭐 절반 정도는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11,000원 정도 한 템포 높여서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부 물량 축소 그리고 보유 관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반 차익 실현까지 언급 주셨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다음 쟁점입니다. 오늘 네카오가 아침부터 움직여서요. 이 부분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오 팀장님, 네이버 걱정이 없네요. 어느 정도 올라온 중간턱까지 조정받고 다시 올려요. 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것 같고요. 신규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볼 때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됐을 때 어떤 업체가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온라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를 버리고 갈 수가 없고요. 이번에 두나무랑 결합을 하면서 그 영업이익이 한 60%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특히 네이버는 기존의 네이버페이라는 안정적인 거대 플랫폼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두 기업이 결합하게 됐을 때는 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는 관점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나 이런 기업들과 그 스테이블 코인 TF를 구성을 해요. 근데 아직 어떤 성과가 날지는 좀 더 모르고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카카오보다 네이버 실적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에 성장 모멘텀까지 더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신규 진입을 본다면 네이버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괜찮다. 두나무에 대한 합병 관련해서 증권가 뷰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바로 탑픽을 들어봐야 할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진 대표님, 오늘 로봇주에서 저희 또 편입해 주신다고 했는데 로봇 스타네요.
네, 앞서서 좀 언급을 네. 드렸던 것처럼 결국 로봇주들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을 좀 압축을 하면 네. 주요 부품을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정말 국산화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쪽도 사실 삼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로봇 사업은 더 빨리 진행을 한 게 LG였기 때문에 LG도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로보스타는 LG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자동화로 좀 바뀌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결국 대기업 산하 안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수요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관련된 시장에서도 뭐 제조 산업에 대한 부분들 로봇 도입 속도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충분히 봐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로보스타를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시세 흐름이 좀 나오다가 약간은 오늘 좀 탄력도가 나오면서 단기 상승 구간에서 반짝 눌림, 그 이후에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시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래도 전에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54,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1선에 대한 지지가 그래도 좀 있고 너무 좀 많이 잡아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거래일 정도 저점을 가격 형성했던 가격 라인으로 42,000원 정도 잡아드리면 크게 부담 없는 가격 라인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주가 좋은 때 올 때마다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 다 흐름이 좋았거든요. 여기에 로보스타까지 추가된다면 여러분 한번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현진 팀장님의 토픽은요. 우와, 양자에서 챙겨주셨고요. 양자 대표 주자 엑스게이트네요. 네, 양자모와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게 되면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도 계속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요즘에 뭐 연이어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안 관련된 관련주, 특히 양자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암호 방식을 보면 공개키 암호 방식 이라는 건데 이게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학적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 컴퓨터 기술로 이걸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게 되면 이 공개키 암호 방식도 순식간에 풀립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암호 방식이 뭐냐 했을 때 양자 암호가 양자 컴퓨터 시대에서도 강력한 보안이라는 거죠. 이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오면 해킹 사실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암호를 바꿔버리거나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해킹에 대한 취약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엑스게이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패턴 분석이 불가능한 양자 난수 생성기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 양자 암호가 엄청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SK텔레콤이 그 갤럭시 보급폰에 양자 암호 기술을 도입시키고 있어요. 이미 상용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직까지는 해킹이 성공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스마트폰에 일반적으로 도입되거나 PC에 일반적으로 도입될 날도 아주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라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국내 가상 사설망 시장 1위 기업입니다. 이 사설망 구축이 또 보안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제 급등 이후에 눌림 그리고 오늘 양자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6% 정도 상승입니다. 예.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위치 방향성이 조금 이제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 8,190원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9,400원, 손절가 7,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이 오늘 또 날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엑스게이트도 함께 흐름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9,400원으로 저희 목표가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흐름 끝까지 잘 대응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